저는 올해 39살, 두 아이의 엄마 서윤정입니다. 제 얘기를 하려니까 손이 떨리네요. 근데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 내봅니다. 제 남편 강도현은 올해 42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아니, 평범했었죠. 우리는 결혼한 지 14년 됐고요.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작은애가 3학년이에요. 저는 전업주부고요. 원래는 맞벌이를 했었는데 둘째 낳고 나서 제가 일을 그만뒀어요. 남편 월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알뜰하게 살림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저는 원래 꼼꼼한 성격이거든요. 가계부도 매일 쓰고 공과금 납부일도 미리미리 체크하고 마트 전단지 보면서 특가 상품 계산해서 장 보러 다니고 친구들은 저보고 알뜰 주부의 표본이라고 했어요. 사실 좀 자랑스러웠죠. 우리 집 재정은 제가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문제는 작년 가을부터였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맨날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뉴스 보는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뭔가 그래프 같은 게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여보, 그거 뭐 보는 거야? 아, 이거, 코인, 코인? 비트코인 그런 거? 응, 요즘 다들 한다던데 나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얼마나 넣었는데? 아직 안 넣었어. 그냥 구경만 하는 중이야. 그래.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봐? 아, 재밌더라고. 숫자가 실시간으로 움직이잖아.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원래 새로운 거에 관심 많은 성격이거든요. 작년엔 주식, 그전엔 골프, 그전엔 사진. 뭐든 한 3개월 하다가 금방 실증 내고 관뒀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겠거니 했죠.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며칠 후에 남편이 거실 소파에 노트북까지 펼쳐놓고 있더라고요. 화면에는 빨간색, 초록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들이 가득했어요. 뭔가 전문적인 프로그램 같아 보였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이 코인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드디어 시작한 거야? 응, 작은 거 하나 샀어. 얼마나 넣은 건데? 그냥 50만 원 정도? 용돈에서 조금만. 50만 원이 조금이야? 여보, 요즘 코인 시장 진짜 대박이야. 내 회사 후배는 2천만 원 벌었대. 그 후배 처음에 얼마 넣었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박 났다니까.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하는 거지? 당연하지. 나도 알아. 걱정 마. 그때 남편 목소리가 되게 자신감 넘쳤어요. 마치 다 계획이 있다는 듯이. 저도 그 말을 믿었고요. 남편이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14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은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저녁 먹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 올랐다. 여보, 진짜 올랐어. 뭐가? 내가 산 코인 30%나 올랐다고. 작은애가 깜짝 놀라서 밥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빠, 깜짝이야. 미안. 근데 진짜 대박이야. 남편은 완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요. 그럼 이제 파는 거야? 아니, 더 오를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보자. 더 오르면 얼마나 오른다고? 모르지. 근데 분위기가 진짜 좋아. 오늘 밤에 뉴스 나온대. 무슨 뉴스? 이 코인 관련해서 큰 발표가 있대. 그럼 더 오를 거야. 누가 그래? 카페에 전문가들이 분석해놨어.
큰애가 물었어요. 아빠, 코인이 뭐야? 코인은 말이지. 인터넷으로 사고 파는 돈이야. 그게 왜 오르락 내리락 해? 그건 복잡한데 나중에 크면 가르쳐 줄게. 그날 밤 남편은 새벽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자러 가라고 해도 듣지도 않았어요. 잠깐만. 해외 시장 보고. 해외 시장? 응. 미국 장 열리면 영향을 받거든. 내일 회사 가야 되잖아. 알아. 조금만. 근데 그 조금만이 새벽 3시까지 이어졌어요. 저는 먼저 자러 갔는데 한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아직도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여보, 아직도 앉아? 응. 지금 중요한 시간이야. 새벽 2시에 무슨 중요한 시간이야? 그거 안 보면 어떻게 되는데? 타이밍 놓치면 손해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잤어요. 뭐라고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남편은 눈이 퉁퉁 부어서 출근했어요. 아침 먹을 때도 휴대폰 보고 양치하면서도 휴대폰 보고 저는 솔직히 그때부터 좀 불안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했어요. 아직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남편 용돈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와서 신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100만 원 벌었어. 진짜? 응. 50만 원 넣었는데 100만 원 됐어. 와, 대박이네. 그럼 이제 그만하는 거지? 왜 그만해? 지금 시작인데. 시작? 응. 이제 감이 좀 잡혔어. 더 해봐야지. 근데 잃을 수도 있잖아. 물론이지. 근데 이길 확률이 더 높아. 내가 공부 좀 했거든. 공부? 응. 유튜브에 전문가들 강의 엄청 많더라고. 차트 보는 법이랑 그런 거. 저는 좀 찝찝했지만 일단 수익이 났으니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2주일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오래 있어? 밥 다 됐어. 응? 아, 볼일 보는 중. 근데 화장실에서 휴대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띵, 띵, 띵. 알림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여보, 밥 먹고 해. 알았어. 금방 나갈게.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문 두드렸죠. 여보, 밥 다 식어. 애들 배고파해. 미안. 진짜 금방. 또 10분 후에 나왔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더라고요.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좀 답답해서. 그날부터 남편은 집에만 오면 화장실에 오래 있거나 발코니에 나가거나 아니면 차에 앉아 있었어요. 항상 휴대폰을 붙잡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예 대놓고 식탁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는 거예요. 밥 먹어. 응, 먹고 있어.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무슨 먹고 있어. 아, 미안.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서. 중요한 순간? 코인이 지금 딱 매수 타이밍이야. 놓치면 안 돼. 식사 시간에도 그걸 해야 돼? 여보, 이건 타이밍 싸움이라니까. 1분 1초가 중요해. 큰애가 그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왜 저래? 작은애도 아빠를 신기한 듯이 쳐다봤어요. 저는 애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 바빠서 그래. 다들 밥 먹자. 근데 그게 매일같이 반복됐어요. 아침 식사 때도, 저녁 식사 때도, 주말에 외식 나가서도 남편은 휴대폰만 봤어요. 여보, 음식 나왔어. 응, 봤어. 그럼 먹어야지. 잠깐만. 지금 떨어지고 있어. 뭐가? 코인. 지금 매수해야 해. 밖에서까지 그걸 해? 여보, 이게 기회라니까. 떨어질 때 사야 싸게 사는 거야. 알았어.
근데 빨리 해. 10분, 20분이 지나도 남편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심심해서 투정 부리고 저는 혼자 아이들 밥 먹이고 식당에서 나올 때 큰애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음부턴 아빠 없이 나오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큰애 학교 상담 가는 날에도 남편은 차 안에서 휴대폰만 봤어요. 여보, 잠깐만 휴대폰 좀 내려놔. 선생님이랑 상담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근데 지금 딱 좋은 코인 있는데 이거 놓치면 지금은 아이 얘기가 먼저야. 알았다니까? 근데 이거 매도 안 하면 손해라고.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신 지금 우리 애가 중요해. 100만 원이 중요해? 둘 다 중요하지. 근데 이건 진짜 1분만. 결국 상담 내내 남편은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서 휴대폰 보고 상담 끝나고 나와서 제가 물어봤죠. 선생님이 뭐래? 응? 아, 뭐래긴 잘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잘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수학 성적 떨어진 거 얘기하셨는데? 아, 그래. 미안, 잘 못 들었나 봐. 잘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지. 계속 휴대폰만 봤잖아. 미안해. 오늘 장이 좀 안 좋아서. 장은 맨날 안 좋네. 요즘 하락장이거든. 그럼 그만하면 되잖아. 하락장일 때가 기회야. 싸게 살 수 있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우리 가족보다 휴대폰 속 숫자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생활비 통장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제가 출금한 것도 아닌데요. 통장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남편 명의로 인터넷 뱅킹 이체가 돼 있었어요. 여보, 이거 뭐야? 생활비에서 100만 원이 나갔는데? 남편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거 잠깐 급한데 쓸 데가 있어서. 무슨 급한데? 회사 후배 결혼식 축의금이랑 아버지 용돈 드리고 그랬어. 아버지 용돈은 지난주에 줬잖아. 아, 그게 추가로 좀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100만 원씩이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큰 거는 아니고 그냥 생활비 좀 모자라신데.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 필요한 거라면 드려야죠. 그냥 넘어갔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5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 주엔 70만 원. 그 다음 주엔 120만 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대체 뭐 하는 거야? 생활비가 자꾸 빠져나가는데? 이번 달만 340만 원이야.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코인 한 거. 뭐? 생활비 통장에서 좀 빌렸어. 금방 올려놓을게. 빌렸다고? 생활비를 코인에 넣었다고? 여보, 진정해. 이번 건 진짜 확실한 거야. 내가 정보를 받았는데 이거 일주일만 있으면 2배로 뛴대. 2배로 뛴다고? 일주일만 있으면? 응. 전문가한테 들었어. 이 사람 정말 대단해. 코인 방송도 하고 그래. 무슨 전문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분인데 진짜 대단한 분이야. 코인으로 10억 넘게 번 사람이래. 당신 그 사람 실제로 만나봤어? 아니. 근데 방송 보면 진짜 전문가 같아. 방송?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여보, 구독자가 10만 명이야. 거짓말쟁이면 그렇게 구독자 많겠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 말 듣고 우리 생활비를 넣었다고?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진짜, 진짜 뭐, 진짜 확실하다고? 그럼 지난번에 손해본 건 뭐야? 남편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그래. 이번엔 달라. 이번엔 달라. 당신 매번 그 말만 하잖아. 아니야. 이번엔 정말 다르다니까. 그때랑은 완전히 다른 코인이야. 코인이 다르면 뭐해? 당신은 똑같잖아. 그날 우리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아이들이 방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주에 내야 되는데. 그건 내 월급 나오면. 월급 나오기 일주일 남았어. 그 사이에 애들 학원 못 보내? 그럼 부모님께 좀 빌릴게. 당신 부모님께 이미 지난달에 빌렸잖아. 아직 안 갚았으면서. 그럼 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할 건데? 코인 하느라 생활비 없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제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죠. 앞으로 생활비는 내 통장으로만 넣어. 당신 손 안 닿는 대로. 여보, 나 그렇게 믿을 수 없어? 지금은 그래. 미안하지만 나 완전히 바보 취급하네.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지키는 거야. 남편은 섭섭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생활비도 제대로 들어오고 남편도 예전처럼 코인 얘기를 덜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좀 안정되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한 달, 남편의 행동이 다시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처음엔 야근이라고 했죠. 회사에 일이 많아서. 이렇게 매일? 무슨 프로젝트 하는데? 새로운 거 들어왔어. 한 달 정도 바쁠 것 같아. 그래, 힘들겠다. 저녁은 먹고 다녀. 회사에서 먹어. 걱정 마. 근데 이상했어요. 야근 수당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월급날 명세서 확인해 보니까 야근 시간이 하나도 안 찍혀 있더라고요. 여보, 야근했는데 수당이 없네. 아, 그거 다음 달에 몰아서 준대. 원래 그래. 응. 회사 정책이 바뀌었어.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늦게 온다고 연락했어요. 오늘도 야근? 응. 미안. 몇 시에 끝나? 글쎄, 한 10시?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저는 그날 남편 회사 근처로 갔어요. 10시에 회사 앞에서 기다렸죠. 남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근데 10시가 돼도 남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10시 30분, 11시. 회사 불은 다 꺼졌어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어디야? 회사. 왜? 나 지금 당신 회사 앞인데 불 다 꺼졌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한참 후에 남편이 대답했어요. PC방. PC방? 응. PC방에서 뭐해? 코인. 저는 기가 막혔어요. 당신 지금 회사 다녀온 것처럼 거짓말하고 PC방에서 코인하고 있었어? 미안해. 미안하긴. 당장 나와. 알았어. 지금 갈게. 30분 후에 남편이 나타났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얼마나 자주 이랬어? 안. 2주일? 2주일 동안 매일 거짓말한 거야? 매일은 아니고. 여보, 집에서 하면 당신이 뭐라고 하잖아. 뭐라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게 해결책이야? 그게 아니라 뭐? 나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애들이 아빠 기다리는 거 알아? 큰애가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작은 애도 아빠랑 같이 숙제하고 싶어 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우리는 그날 새벽까지 싸웠어요. 남편은 약속했어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다고, PC방 안 가겠다고. 근데 그 약속은 이틀도 안 가서 깨졌어요. 그 이후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남편은 주말에도 집에 있지 않았어요. 여보,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운동 좀 하고. 무슨 운동? 헬스장. 헬스장 등록했어? 응, 어제 했어. 돈은? 내 용돈으로.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내보냈어요. 운동이라도 해서 스트레스 풀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6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요. 문자 보내도 답 없고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밤 10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전화 왜 안 받았어? 아, 헬스장에서 락커에 휴대폰 두고 운동했어. 6시간 동안? 응. 운동하다가 사우나도 하고 그랬어. 저는 남편 옷을 확인했어요. 땀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운동했는데 왜 땀 냄새가 안 나? 사우나에서 다 씻었잖아. 그럼 머리는? 머리도 안 감았는데? 남편은 할 말이 없었어요. 어디 갔던 거야? 솔직히 말해. 한참을 망설이던 남편이 말했어요. PC방. 또? 응. 헬스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미안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화가 나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당신 거짓말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됐네. 그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심하게 뭐라고 해서. 내가 심하게 뭐라고 해? 당신이 이상한 짓 하니까 말리는 거지. 이상한 짓이 아니라 투자야. 투자는 무슨 도박이지. 또 큰 싸움이 났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혹시 어제 우리 남편이랑 같이 있었어요? 아니요. 저 어제 집에 있었는데요. 그럼 최근에 만난 적은요? 글쎄요. 한두 달은 된 것 같은데요. 왜요? 남편은 친구들도 안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카드 청구서가 온 건데 금액이 평소보다 300만 원이나 많은 거예요. 여보, 이거 뭐야?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 그게 제가 카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현금 서비스가 300만 원이나 있는 거예요. 여보, 현금 서비스 받았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코인 살 돈이 필요해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당신,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코인 샀다고? 여보, 진정해. 이번엔 정말, 이번엔 정말 뭐? 확실하다고? 당신 매번 그 말만 해. 아니, 이번엔 달라. 내가 제대로 공부했어. 차트 분석도 배우고 전문가 강의도 들었다고. 그래서 돈은 벌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잃은 건데? 그게 얼마냐고. 600만 원 정도. 저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600만 원이면 우리 집 예금이 거의 다 날아간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근데 여보, 나 알아냈어. 왜 내가 계속 손해를 봤는지. 뭐, 지금까지는 레버리지를 안 써서 그래. 레버리지 쓰면 수익이 몇 배로 나와. 레버리지가 뭔데? 그게 일종의 빚이야. 근데 빚으로 투자하는 거라서 수익도 크게 나는 거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빚으로 투자를 해? 당신 미쳤어? 아니야.
모든 투자자들이 다 쓰는 방법이야. 우리가 무슨 투자자야? 우린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 가족이라고. 여보, 잘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어. 억대 자산도 꿈이 아니야. 억대 자산은 무슨, 지금 600만 원 날렸잖아. 남편은 계속 자기 논리를 펼쳤어요. 레버리지가 얼마나 좋은 건지, 전문가들은 다 쓴다는지. 제가 듣기엔 다 미친 소리였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잘못된 거 알지만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씻는 동안 빠르게 확인했죠. 그리고 제가 본 건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백 개 쌓여 있었어요. 다코인 투자방, 알트코인 정보방, 레버리지 마스터 이런 방들이었어요.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코인 정보를 공유하고 누군 얼마 벌었다고 자랑하고 또 누군 망했다고 울고불고 하고 그리고 대출 앱들이 깔려 있었어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7개요. 7개. 캐시온, 비바론, 넥슨, 토스뱅크 대출,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현대캐피탈, 신한카드 마이너스 통장. 각각의 앱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캐시온 400만 원, 비바론 500만 원, 넥슨 300만 원, 토스뱅크 700만 원, 카카오뱅크 1000만 원, 현대캐피탈 600만 원, 신한카드 1000만 원. 전부 합치면 5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은 5천만 원이라는 빚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집 전세금이 2억인데 남편이 4분의 1을 날렸어요. 아니, 날린 게 아니라 빚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화장실 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나와. 당장 나와. 남편이 놀라서 나왔어요. 왜 그래? 저는 휴대폰을 남편 얼굴에 들이댔어요.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 휴대폰 봤어. 5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여보, 진정해. 애들 깬다. 애들 깨는 게 중요해? 우리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 질러 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눈물 글썽거리면서요. 엄마, 왜 그래? 저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잠깐 화났어. 괜찮아. 다시 자. 큰애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싸워? 아니야. 그냥 얘기 좀 크게 한 거야. 아이들을 방으로 보내고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전부 다 말해. 숨기지 말고.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실은 좀 더 있어. 얼마나? 회사 사내대출 2천만 원. 친구한테 빌린 거 500만 원. 부모님께 빌린 거 1000만 원.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총 8,500만 원이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이걸 어떻게 갚을 건데? 내가 갚을게. 무슨 돈으로? 당신 월급이 300만 원인데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갈 거야. 그럼 투잡 뛸게. 투잡 뛸 시간에 코인 하겠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의 모든 재정을 재점검했어요. 통장, 카드, 대출, 보험, 모든 걸 확인했죠. 그리고 알게 됐어요. 우리 집이 이미 한참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공과금이 2달 연체돼 있었고 관리비도 석 달 밀려 있었어요. 카드는 최소 금액만 납부하고 있었고
리볼빙 이자만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밤 가계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요. 남편 월급 300만 원에서 대출이자 12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카드값 50만 원. 계산이 안 맞았어요. 매달 70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 부족한 돈을 어디서 메꿔야 하죠? 답이 안 나왔어요. 남편한테 물었죠. 회사에서 대출 받을 수는 없어? 이미 받았어. 사내 대출 한도가 2천만 원인데 다 받았어. 그럼 신용대출은 더 이상 안 나와.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친구한테는 다들 알아서 피해. 이미 한 번 빌렸는데 안 갚았더니 부모님도 형편이 안 좋으셔서 그리고 이미 1,000만 원 빌렸잖아. 저는 막막했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무슨 연락?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대.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여보, 들어봐. 이번엔 정말 확실한 코인 정보가 있어. 내부자 정보라고. 이거 한 번만 성공하면 모든 빚 다 갚을 수 있어. 당신, 정신 차려. 나 정신 멀쩡해. 내가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매일 10시간씩 공부하고 차트 분석하고 전문가들 강의 들었다고. 그래서 8,500만 원 날린 거야? 그건 그때는 내가 몰랐어. 근데 이제는 알아. 정말 알아. 저는 천천히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 집은 우리 마지막 안전망이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여기 있고 친구들도 여기 있어. 우리 전 재산이야. 이거마저 잃으면 진짜 끝이야. 나도 알아. 그러니까 더 이번 기회를. 기회가 아니야. 도박이야. 도박 아니라니까. 투자라고.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거야. 생활비 넣고 대출 받고 집까지 담보 잡는 게 무슨 투자야.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저는 무서운 걸 봤어요. 광기 같은 거요. 눈빛이 초점이 없고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여보, 나 믿어줘. 딱 한 번만. 이번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 빚도 다 갚고 아파트도 살 수 있어. 애들 대학 등록금도 미리 준비하고. 그럼 실패하면? 실패 안 해. 이번엔 정말. 만약에 실패하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실패하면 우리 어디서 살아?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해? 거리로 나앉으면 어떡해? 그런 일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내가 보장해. 당신 보장 믿을 수 없어. 지금까지 당신이 보장한 게 뭐가 있어? 다 틀렸잖아. 남편은 화를 냈어요. 그럼 당신이 뭘 아는데? 코인 시장을 아는 것도 아니면서. 나는 코인 시장은 몰라도 우리 가정은 알아.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키우려는 거야. 키우기는 무슨 파괴하고 있잖아. 우리는 그날 밤 내내 싸웠어요. 소리 지르고 울고 또 싸우고.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한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선택해. 코인 완전히 그만두고 우리랑 같이 살든지 아니면 우리랑 헤어지든지.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헤어지자고?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이 코인을 선택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14년을 같이 살았잖아. 심한 건 당신이야. 가족보다 코인을 선택한 건 당신이라고.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끊을게. 코인 안 할게. 정말? 응. 약속해. 휴대폰에 있는 앱도 다 지울게.
남편은 제 앞에서 코인 거래 앱들을 하나씩 삭제했어요.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남편이 정말 바뀌려나 보다 하고요. 근데 그게 이틀밖에 안 갔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남편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남편이 깜짝 놀라서 노트북을 닫았어요. 아, 잠 안 와서. 뭐 보고 있었어? 그냥 뉴스. 저는 다가가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코인 거래 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이게 뉴스야? 여보, 이건 안 한다고 했잖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야. 정리는 무슨, 새로 산 거 있잖아. 그게 아니라 기존 거 팔려고. 거짓말 하지 마. 여기 보면 10분 전에 매수했다고 나와 있어.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는 정말로 결심했어요. 이혼하기로.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후기 보고 상담 예약 잡고 일주일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혼자서요. 남편이 도박 중독인 것 같아요. 도박을 하세요? 코인이요. 코인 거래. 아, 네. 요즘 그런 케이스 많이 늘고 있어요. 변호사님은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남편분 채무는 부인께 책임이 없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빚이지만 부인께서 동의하지 않으신 도박성 빚이니까요. 그럼 이혼하면 저는 괜찮은 건가요? 네. 하지만 절차를 잘 밟으셔야 해요. 재산 분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 이혼이면 한 달, 재판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 남편이 빚을 더 만들면 어떡하죠? 그래서 빨리 재산 분리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남편분 명의로 된 카드나 통장은 모두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모으고 가계부를 정리하고 통장 내역을 출력하고 한편 남편은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회사를 자꾸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회사 안 가? 연차 냈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근데 쉬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장 보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방에서 노트북으로 코인 거래하고 있더라고요. 쉰다더니 이거 하고 있었어? 잠깐만 확인하는 거야. 확인은 무슨, 완전히 빠져 있잖아. 며칠 후에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남편분 오늘 출근 안 하셨는데 연락되세요? 네. 아침에 출근했는데요. 여기 안 오셨는데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저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도 답이 없고. 저는 온 동네를 뒤졌어요. PC방을 하나씩 다 돌아다녔죠. 세 번째 PC방에서 남편을 찾았어요. 맨 구석 자리에 앉아서 눈이 충혈된 채로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어떻게? 회사에서 연락 왔어. 무단결근이래. 아, 그게. 지금 몇 시간째 여기 있어? 안. 4시간? 회사는? 회사는 어떡하고? 중요한 거래가 있어서. 오늘 꼭 해야 돼. 중요한 거래가 회사보다 중요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화면만 봤어요. 저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나왔어요. 집에 가자. 안 돼.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고. 회사 잘릴 거야. 상관없어.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우리 어떻게 살아? 코인으로 벌면 되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결국 남편은 무단결근 3일로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한 번 더 그러면 해고라고 했대요.
근데 남편은 또 무단결근을 했어요. 여보, 내일 출근해야 돼. 안 그러면 정말 잘려. 알아. 알면 오늘은 일찍 자야지. 응, 잘게. 근데 다음날 아침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보, 회사 가야지. 오늘도 연차 낼게. 연차 다 썼잖아. 그럼 병가. 무슨 병가? 그냥 아프다고 할게. 정말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저는 회사에 전화했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단서는 나중에 제출하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병원 가야 돼. 정신과. 나 안 미쳤어. 미쳤다고 안 했어. 중독이야. 도박 중독. 도박 아니라니까. 투자야. 우리는 또 싸웠어요. 결국 남편은 병원에 가지 않았고 회사는 일주일 후에 남편을 해고했어요.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 남편은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밥 먹어.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먹기 싫어. 저는 그냥 문 앞에 밥을 놔두고 왔어요. 밤이 되었을 때 확인해 보니 밥은 그대로 있었어요. 대신 남편은 없었어요. 또 PC방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 최악의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서윤정 씨 맞으시죠? 네. 저는 햇살 금융 담당자인데요. 강도연 씨 연체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연체요? 네, 3개월째 상환이 안 되고 있어서요. 원금 500만 원의 이자 포함해서 650만 원입니다. 650만 원이요? 네,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전화가 왔어요. 다른 대출 회사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비바론입니다. 강도연 씨 연체건으로 현대캐피탈입니다. 5개월 연체 중이신데 신한카드입니다. 미납금이 연체 금액을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매일 10만 원씩 이자가 붙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대출 회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중독에 빠졌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어떤 곳은 이해해줬지만 어떤 곳은 매몰차게 대답했어요. 그건 저희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찾아갔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상담사님이 우리 상황을 듣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일단 채무조정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나요? 중독은 질병입니다.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인정하고 치료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해요. 저는 집에 와서 남편을 설득했어요. 병원 가자. 같이. 싫어. 제발. 나 안 아파. 아파. 많이 아파. 아프지 않아. 남편은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그냥 나간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이들은 매일 울면서 아빠를 찾았어요.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출장 가셨어. 언제 와? 곧 올 거야. 근데 저도 언제 올지 몰랐어요. 2주일째 되는 날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미안해. 어디냐고. PC방.
2주일 동안 PC방에 있었어? 응. 어디서 자고? PC방.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집에 와. 못 가. 부끄러워서. 부끄럽기는. 당장 와. 안 오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은 왜? 실종 신고할 거야. 결국 남편은 집에 왔어요. 2주일 동안 씻지도 못해서 냄새가 지독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너덜너덜하고. 씻고 나와. 남편은 1시간 동안 씻었어요. 그리고 나왔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제 정말 끊을게. 진짜로. 저는 웃었어요. 우픈 웃음이었죠. 그 말 이제 안 믿어. 진짜야. 이번엔 정말. PC방에서 2주일 있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미쳤었어.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서류 봉투를 남편한테 내밀었어요. 이거 뭔데? 열어봐. 남편이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 이혼 서류? 응.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여보,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왜,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나 1년 동안 참았어. 당신이 바뀔 거라고 믿었어. 근데 안 바뀌더라.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더라. 아니야. 나 이제 정말 바뀔게. 코인도 끊고, 일자리도 다시 구하고, 치료도 받고. 됐어.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수없이 줬어. 당신이 다 날린 거야.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울었어요. 나 어떻게 살라고. 당신들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애들은? 애들은 어떻게 하고?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내 애들인데 왜 당신 혼자 키워? 당신한테 애들 맡길 수 없어. 애들 학원비도 코인에 쓸 사람한테. 그런 적 없어. 있어. 작년 12월에 큰애 겨울방학 특강비 200만 원 빼갔잖아. 남편은 할 말이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더. 안 돼. 여보. 서류에 사인해. 제발. 사인 안 하면 재판으로 갈 거야. 재판 가면 당신 더 불리해. 도박 중독, 무단결근, 채무불이행, 가정방임. 다 증거 있어. 남편은 한참을 울다가 결국 펜을 들었어요. 정말로 이혼하고 싶어? 응. 다시 생각할 수 없어? 없어. 이번엔 나도 확실해.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우리 14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남편은 그날로 집을 나갔어요. 짐도 제대로 안 챙기고 그냥 나갔어요. 아이들한테 말해야 했어요. 가장 힘든 순간이었죠. 애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큰애와 작은애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빠가 우리랑 떨어져 살기로 했어. 큰애가 물었어요. 이혼해? 그래. 작은애가 울기 시작했어요. 싫어. 아빠 보고 싶어. 저도 울었어요. 애들이랑 같이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큰애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괜찮아? 응.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 울었잖아. 조금 슬퍼서 그래. 근데 괜찮아질 거야.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병에 걸렸어. 무슨 병? 코인이라는 병. 중독이야. 치료하면 낫지 않아? 나을 수 있어.
근데 아빠가 치료받을 생각이 없어. 왜? 자기가 아프다는 걸 모르니까. 큰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아이들이랑 셋이서 살고 있어요. 전셋집은 남편한테 넘기고 저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에요.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저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 5일 하루 5시간씩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벌어요. 거기에 정부 지원금이랑 아이들 양육비로 한 달에 50만 원 받아요. 남편이 보내는 거예요. 법원에서 정해준 최소 금액이에요. 그걸로 우리 셋이 살아요. 빠듯하지만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통장 잔액 확인하면서 가슴 졸일 필요 없어요. 연체 문자 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남편이 또 무슨 빚을 만들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버는 돈은 적지만 그 돈으로 우리 셋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안정감인지 몰라요. 가끔 남편한테서 연락이 와요. 애들 목소리 좀 들을 수 있을까? 지금은 안 돼. 언제쯤 만날 수 있어? 당신이 완전히 나아질 때까지는 안 돼. 나 이제 코인 안 해. 믿을 수 없어. 치료받고 있다는 증명서 가져와. 남편은 아직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어요. 친구한테 들으니까 요즘은 스포츠 베팅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코인만으로는 부족한지 축구, 야구 경기에도 돈을 걸고 있대요. 제 선택이 맞았다는 걸 매번 확인하죠. 물론 가끔은 후회도 해요. 14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아이들 아빠인데,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물어봐요. 더 기다렸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남편이 정말 바뀌었을까? 아니면 우리 집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을까? 그러면 답은 명확해져요. 저는 잘한 거라고. 저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것이에요. 누군가의 투자 실패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제 삶이에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수익이에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 계시다면 부디 용기 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포기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바뀔 의지가 없을 때는요. 손절도 용기입니다. 투자에서 손절하듯이 인생에서도 때로는 손절이 필요해요. 손해를 더 키우기 전에 남은 걸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